네,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시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야간 선물은 0.19% 상승 마감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0.12% 하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 반등하다가 하루 종일 제한적인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야간 선물은 이제 0.29%가 빠졌습니다. 인투셀이 신규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17,000원 대비 9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해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요. 이는 2024년 10월 마이너스 0.1% 이후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는 0.9% 상승하며 21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 팀장은 5월 현재까지 국제유가의 추이를 보면 두바이유 가격은 21일까지 평균이 4월 평균 대비 6% 내외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런 흐름이 월말까지 지속되면 5월에도 생산자 물가나 공급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분기 주요 물가 상승 요인이었던 환율은 4월부터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GDP 성장률 발표 있었는데요. 미국 관세부가 전 수출이 몰리면서 1분기 성장률은 0.4%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공개 있었고요. 리사쿡 연준이사 연설이 새벽 1시에 있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다급히 매도하면서 유동성이 감소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국채 시장은 질서 있게 작동했고 회사채 시장도 과도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통화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스닥이 금요일에 이제 휴장을 앞두고 트럼프의 관세부가 언급에 1% 하락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말부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삼성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6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트럼프는 유럽연합의 무역장벽 등에 의해 미국은 연간 약 2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월 10일에 90일 관세 유예로 미국 시장은 역대급 급반등을 기록한 뒤 약 40여일 만에 사실상 관세 전쟁 후반전 2라운드에 막을 올린 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감세안이 현실화되면 2035년까지 미국의 부채율이 125%가량 상승하고 수년 내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프라임 당시 대규모 숏 포지션으로 큰 이득을 봤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1분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청산하고 엔비디아, 알리바바, 징둥닷컴, 바이두 등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숏 포지션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금요일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리뷰할 건데요. 첫 번째 금요일 우리 장은 장 초반에 분명히 강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증시는 이렇게 첫 번째 분봉, 첫 분봉을 강하게 상승하는 기준 양봉이 발생했죠. 이때 외국인 선물 매수 수급은 본장 출발 시 2천억 원의 매수를 넘길 정도로 강하고 빨랐습니다. 따라서 파생반 제가 정규 교육반인 파생반에 8시 41분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1차 그 주요 저항 지지 라인 중에서 1차 저항 라인인 345.4는
아침에 통과하기가 쉬웠습니다. 수급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통과 보고 2차로 본다라는 언급을 많이 드렸죠. 그다음 돌파 후에 지지 라인으로 이제 그 자리를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를 돌파하고 일봉상에 자, 일봉을 보시면 여기 5일선 그리고 조정 추세 빗각에 걸리면서 여기 이 자리에 걸리면서 혼조세를 보였고 이때는 돌파된 1차 저항 라인 부근이 이제 지지로 바뀌면서 지지 역할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이용한 우리 정혜원님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타키오님이신데요. 보시면 딱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좀 아쉬운 판단을 하셨죠. 자, 여기가 원래 수급이 상당히 강했는데 금요일에 여기서 일단은 숏 포지션을 잡고 한번 손절을 하셨고 원래는 접근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했죠. 수급이 워낙 아침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본장 시작할 때 2천억까지 올라오는 등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프리장 때 올라오는 속도에 보면은 이거 일단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좀 놓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트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커트 하신 다음에 그 자리 돌파된 자리는 지지 역할을 한다를 일단 활용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매수 타점을 잡아서 1승 4패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을 올려주셨습니다. 원래는 4승할 수 있었던 날이었는데 그래도 대처를 상당히 잘 하신 걸로 보이고요. 요거 드시고 요거 드시고 요렇게 드시고 요렇게 드셨어요. 네. 그래서 매매일지는 항상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꼭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그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람은 기억하기가 잘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포지션을 진입하고 청산했는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반드시 그날이 지나기 전에 리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 올려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렇게 함께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제가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 중에 특히 장 마치고 시간을 함께 요 이제 리뷰를 확인하는 시간 같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10시 47분에는 여기 하단 지지 라인이 이제 345까지는 확대할 수 있겠다. 이런 언급을 또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드렸죠. 자리 한번 체크해 드리고 345까지 향하는 중에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모여 있다. 볼벤 하단 1차 지지 라인, 그다음에 노란선, 파란선, 빗각 추세선 다 봐야 할 것 같다. 라면서 제가 그림을 차트를 참조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11시 11분에 345.1 해당 자리 자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다. 345.4가 지지긴 하지만 345까지는 지지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특별한 장중 변동사항이 없이 하루 종일 혼조세를 이어갔고 점심시간 즈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잠시 주춤거리면서 꺾였었죠. 여기 자, 요 자리 요렇게 그러면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내 다시 4천억 매수를 넘겨서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흐름을 보였을 뿐 돌파에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이제 후반부에 미국장과 중국장이 동반 급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물 수급은 환율 영향을 받아서인지 외국인이 4천억 선의 매수 중심을 계속 잡아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역행해서 돌파까지는 좀 무리였지만 어쨌든 당시에 상황은 이렇게 자, 바생반 텔레그램 보시면 이렇게 긴박하게 미국과 중국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고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수급도 한번 같이 수급이 안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4천억을 달리고 있다가 쭉쭉 이제 밀어내면은 같이 빠졌을 겁니다. 여기서 오히려 탄탄하게 더 담고 끝났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거 함부로 크게 숏 배팅을 하면 안 되겠다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간에서 떨어진 건 또 별개의 상황이지만요. 특히 요건 했고, 그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중국 증시 하락은 특별한 이유를 꼽을 수는 없었으나 트럼프와 유럽 연합 간의,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협상이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접한 투자자들의 매도세 혹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관망세가 커지면서 생긴 하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삼성전자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초가에 영향이 생기며 시작점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곡 구간에서의 일부 완급 조절이 나온 상태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변곡 구간, 여기를 거의 향했으니까 변곡 구간에서, 변곡 구간은 항상 가던 길을 더 가는 그림과 다시 꺾이는 그림을 모두 우리는 증시에서는 변곡 구간이라고 얘기한다. 변곡점이라고 얘기한다. 수학에서는 우리가 요것만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시에서는 얘도 포함한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변곡 구간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또 완급 조절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파락이 이런 상태에서 크다면 매도세가 이거 변곡이구나, 이거 떨어지는 변곡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개파락이 크다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도세가 한 번에. 그래서 개파락이 크게 발생하면 본장 초반 10분까지는 일단 좀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개파락 한 다음에 반등으로 가는지 한번 싹 살펴보고 이게 아니라면 쏟아지겠구나. 잘못하면은 마이너스 2%에서 3% 확대하는 그게 오랜만에 또 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다만 현재 미국장은 위켓 나스닥 기준으로 0.1% 정도 하락률로 큰 반응이 사실 없기도 하고, 개인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펀드 자금이 아직은 진행형으로 볼 수 있기에 바이더딥 현상을 기대할 수도 있어서 우리 장도 중립에 가까운 수급에서 일단 외국인들 중립에 가까운 수급이죠 지금. 그래서 일단 시간을 끌고 분위기를 살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 본격적으로 꺾이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월요일 실시간 방송에서 저와 함께 초반 수급 반응을 꼭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방송을 지금 8년 정도를 거의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참여하셔서 함께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는 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현재 영상에 댓글을 보시고 신청 방식에 따라서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 네이버 카페는 물론이고 텔레그램 방까지도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63만 주를 금요일에 매도했는데요. 외국인 비중이 49.65%까지 내려왔습니다. 22년 10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7개월 동안 동일하죠. 가장 거래가 많았던 54,400원을 현재 리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엑스레이 분포상 하락 쪽에 무게가 실린 채 삼성전자가 흘러갔고, 결국에는 54,000원 근처인 54,100원까지 찍고 54,400부근에서 종료를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4,150억 원 매수 마감했고요. 이거는 그 지난 거고요. 4,150억 원 매수 마감했습니다. 뭐 미결이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그냥 하루 종일 좀 떨어지는 형태를 보였는데 약간 혼조세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롤오버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 6월물만 단독으로 본다면 이제 매수가 조금 우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물의 매도를 포함해서 이제 즉 롤오버를 포함하면 아직은 약간의 매도 포지션에 가까운 중립 성향까지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이제 미니 옵션에서는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콜
금요일에도 8억 매도했고요. 미니풋을 9억 매수하면서 그날은 이제 345에 대해서 타겟을 잡았는데 누적으로 본다면 340에서 350 사이에서 골고루 약 60억 원의 콜 매도와 약 100억 원의 풋 매수가 누적된 상태로 미니 시장에서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 급락장이 있을 때 그 전에 세팅하기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8월물 월물 풋옵션 외가 매수를 대량으로 주로 공략했다면 올해 6월물에 대해서는 5월물 미니 콜 매수와 풋 매도와 다르게 상반되게 미니 풋옵션 매수 공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348억 매수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5321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제2차 한미 실무 통상 협의에서 환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원화 절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고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과 재정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선물 기준 1371.9원으로 금요일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장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1365.2원으로 마감했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는 이제 323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8% 하락한 19.59에 마감을 했고요. 하단에 뭉친 지지라인을 딛고 다시 변동성이 급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 금리 결정 그리고 PC 발표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 5월 26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미국 휴장일 그리고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5월 27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그다음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28일 수요일에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연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그다음에 미국 FOMC 의사록 공개 예정되어 있고요. 장 마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이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성장 위기의식 속에 2.5%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베일리 BOE 총재 연설 있고요.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수비 연은 총재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연설, 로리 로건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장후에 코스트코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고요.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 밤에 가장 중요한 미국 PC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발표 있고요. 오스탄 굴수비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는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까지 또 이어집니다. 지난 5월 24일 토요일에 있었던 오프라인 세미나, 오프라인 강연회에 참석해서 한 70명 이상 참석해 주셨는데요.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 모두 먼 길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장하며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